베커 모반이란? 1948년 미국 피부과 의사인 사무엘 윌리엄 베커라는 사람이 이 질환을 처음으로 기술하고 발표함으로써 이 의사의 이름을 붙인 베커 모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종에서 약 0.5% 정도의 빈도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연한 갈색 내지 진한 흑갈색에 주로 편측으로만 나타나는 색소성 반점입니다. 베커 모반은 드물게 유소화기에도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사춘기 이후에 발생되고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5배 정도 더 호발합니다. 병변 내에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수용체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아마도 국소적인 안드로겐 과민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베커 모반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처음에는 황갈색의 불규칙한 반점이 주로 앞가슴, 어깨 부위, 상박부, 허벅지, 장단지 부위의 한쪽 부위로만 편측으로 나타나고 색상도 더 짙어져서 흑갈색으로 변하기도 하며 불규칙한 모양으로 커져서 손바닥 또는 그 이상으로 크기가 커집니다. 드물게는 양측성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년 후에는 길고 검은 모발들이 갈색의 반점들 부위에서 자라게 되며 자라는 부위와 색소성 병변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모발의 발생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베커 모반과 더불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 소견은 갈색 반점 부위에 모낭 평활근 과호종이 나타나는 것으로 모낭 주위 피부가 두드러지게 거칠하게 튀어나오는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베커 모반의 특징적인 병변 3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한 갈색에서 진한 흑갈색의 색소성 반점. 둘째, 갈색 반점 부위에 특징적인 다모증. 셋째, 갈색 반점 부위에 모낭 평활근 과호종으로 모낭 주위 피부가 거칠고 튀어나와 보이는 점. 베커 모반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베커 모반은 사춘기 이후에 반점이 어느 정도 커지고 짙어지면 더 이상 진행이 멈추게 되고 또한 추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병변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악성화 소견을 보이지 않아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병변의 크기가 아주 크고 특히 얼굴이나 팔, 다리 같은 노출 부위라든지 설사 앞가슴, 등 부위 같은 비노출 부위라도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인관계에 지장이 있어 꼭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색소 질환이기도 합니다. 병변 크기가 너무 커서 외과적 절제술은 절대 금기이며 결국 레이저 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레이저 미용 치료의 20여 년의 역사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는 지난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커 모반에 존재하는 국소 다모증의 경우는 다행히도 롱펄스 방식을 이용한 제모 전용 레이저를 사용해 레이저 제모 시술을 5주에서 6주 간격으로 10회 정도 받으면 아주 반응이 좋아 큰 걱정 없이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시술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출력 방식의 레이저 치료는 마취 크림 도포, 수면 마취, 전신 마취하에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때 딱지가 생기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현재 고출력 치료로 사용 중인 대표적인 레이저 장비들입니다. 1. Q-스위치 방식의 엔디아그 레이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루비 레이저. 2. 피코 방식의 엔디아그 레이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3. 롱펄스 방식의 KTP 레이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4. 박피성 레이저로 어뷸야그 레이저. 5. 프락셔널 레이저로 어뷸 글라스 레이저, 어뷸야그 레이저, CO2 레이저, 튤륨 레이저. 6. 광치료기 IPL. 이런 레이저로 병변 부위에 딱지가 생기는 시술을 받게 되면 전체 시술 환자의 10% 내외에서만 호전되는 반응을 보이고, 나머지에서는 시술 후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으로 더욱더 병변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10% 내외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시술을 권해드리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아주 거대한 백컴 오반에서는 거의 치료 실패와 부작용 가능성은 100% 가깝게 됩니다. 단, 이 중에서 1927나노미터 파장대의 튤륨 프락셔널 레이저는 에너지 강도를 잘 조절하면 딱지가 않는 방식이 다른 레이저와 달리 아주 작은 미세한 모래알 같은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면서 갈색 반점 부위가 밝게 되는 효과가 있어 이 계통의 레이저로는 저출력 방식 치료를 주 치료로 하면서 병행 치료법으로 보조적인 치료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시술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고출력 치료 시 심각한 부작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흔하게 보이는 부작용은 과색소 침착으로 처음 치료 시보다 오히려 병변이 짙어지는 것으로, 백컴 오반은 병변의 크기가 최소 손바닥 이상 크기이기 때문에 없어지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회복되기 어려운 부작용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오히려 병변색이 정상 피부색보다 더 하얗게 빠져버리는 저색소 침착이라는 부작용은 거의 영구적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부작용은 병변 부위 경계부 테두리로만 진하게 색소 침착이 와서 아주 보기 싫게 보이는 부작용인데, 이런 부작용도 회복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또한 색이 빠지면서 색이 빠진 병변 부위 안에 모낭 주위로 두드러지게 색소 침착이 오는 경우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술 후 딱지가 떨어진 후 병변이 상당히 붉게 변하는 지속적인 붉음증 현상도 거의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튀어나오는 흉터가 생기는 비후성 반응, 예측 불가능한 켈로이드성 흉터 등등 다양한 고출력 치료 부작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출력 방식의 타겟 포커싱 치료란 무엇인가요? 포토나 QX-MAX를 사용하여 기존의 딱지가 않는 치료 시 적용하는 3에서 4mm의 작은 스팟 사이즈에 심한 홍반과 딱지가 않는 고출력 에너지 강도를 사용하지 않고 6에서 8mm의 큰 스팟 사이즈를 사용하여 딱지나 정상 출혈이 생기지 않는 강도인 저출력 에너지 강도를 이용해 아주 느린 속도로 2에서 3패스를 병변 부위에 조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치료법은 마취 크림을 바른 후에 시술받으면 약간의 뜨거운 느낌만 있어 아주 거대한 성인 백컴 오반 병변은 기존의 고출력 방식 치료 시 반드시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마취 크림 도포만으로도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손바닥 정도 크기는 마취 크림을 바르지 않고도 시술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딱지가 생기지 않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약간의 홍반만 생기고 나중에 바로 회복되므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은 매주 1회씩 최소 50회에서 최대 100회 이상까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